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리버풀 축구와 관련하여서 웨스트햄은 3연승과 함께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리버풀은 브라이튼과 비기며 첼시와 승점이 다소 벌어졌지만 리그 2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상위권 성적을 올리며 유로파 티켓을 거머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로파 예선 2선은 3경기를 모두 승리를 하며 예선 통과의 5분 음선을 넘었고 리그에서는 에버튼과 토트넘 빌라를 연파했습니다. 모이스 감독의 용병술도 대단하지만 안토니오와 아이스 오그본나와 포르날스 등 주축 선수들이 완벽하게 전술을 실행 중입니다. 주중에는 유로파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풀은 주중에 아틀레티코 상대로 챔시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웨스트햄보다 하루의 휴식일이 더 있었기에 일정상으로는 더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라이튼 상대로 2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친 것이 뼈아픕니다. 리그 득점왕을 다시 노리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측면과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모두 벗겨내고 있지만 반다이크와 코나테, 마팁과 고메즈의 최종 수비에 안정감이 기복을 보입니다. 단 피르미누가 다시 부상을 당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웨스트햄 리버풀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리버풀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웨스트햄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라이스와 수책의 3선이 있는데 리버풀은 핸더슨과 존스 체인벌린 등 경기 내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중앙 조합이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강한 중원과 달리 측면 수비는 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네와 살라가 돌파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리그에서는 4위로 승승무승무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4대1 승리를 따내고 리그 4위까지 올라선다. 이 팀은 공격 성과가 인상적인 곳으로 주포 안토니오가 일선에서 버티며 공격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고 측면 자원과 2선 라인이 왕성한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킵니다. 하지만 홈에서 유독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탓인지 후방 배후 공간이 넓어지는 곳으로 또한 후반 막바지로 접어들수록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지며 위기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올 시즌에 있어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8실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홈에서는 그 수치가 1.4점까지 상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리버풀 FC 리그에서는 2위로 승승승무승. 이 팀은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똑같이 주중 일정을 치렀지만 상대보다 휴식일이 길었습니다. 웨스트햄 리버풀 축구에 있어서 보다 공격에 힘을 실어 몰아칠 배경이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원정에서 공격 집중력을 높이는 까닭의 성과가 쉽게 납니다. 실제로 리그 홈 경기당 평균 2.0득점 생산에 그친 반면에 원정에서는 3.8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맞대결 전적 또한 좋으며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패가 없습니다. 11득점을 적중하는 동안 5골 허용으로 선방을 하였으며 후방 라인이 탄탄한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상대방의 공세를 잘 오가맨 결과입니다. 결장잔자는 알칸타라 엘리엇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 올 시즌 전반적으로 매우 뚜렷한 선정 기세를 유지를 하는 가운데 최근의 리그에서는 더욱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리그 3연승 가도 특히나 토트넘, 에버튼, 레스터와 같은 상위권 전력의 올 시즌 전승을 거두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래서 삼석 간의 공격 시너지가 일단 매우 안정적으로 확실한 득점원 안토니오의 존재감과 더불어서 벨라마 등으로부터 이어지는 2에서 3선의 지원 또한 특출납니다. 특히나 최근 중원 무게감이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리버풀에 크게 밀리지 않는 중원 경쟁력을 챙길 만한 중원 전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뚜렷한 상성면에서의 차이로 리버풀을 상대로만큼은 최근의 맞대결에서 3연패입니다. 웨스트햄, 리버풀 이 두 곳에 있어서 웨스트햄의 지난 6차례 맞대결 5패로 패색이 매우 짙었고 실점 비율 또한 기대치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전력 누수 없이 현재 전력으로 100%에 가까운 형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풀 리그 2위로 선두 첼시와 승점 단 3점 차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파죽의 흐름으로 최근 컵 대회 포함 18경기 무패 흐름의 금자탑을 세우고 있음은 물론이고 리그에서는 올 시즌 10경기 6승 3무라는 전적으로 리그 유일의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나 막강한 공세는 최고의 무기로 이 10경기에서 29득점 즉 올 시즌 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이끌어 나가는 형세입니다. 주포 살라를 포함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전방 3톱 자원들은 시즌 10라운드 현재 무려 20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센터라인과 측면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공세를 퍼붓고 또한 최근 원정기에서 무려 지난 6경기 연속 3골 이상씩을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웨스트햄을 상대론 그 위력이 더했던 흐름으로 무리 없는 우세 구도를 점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몇 주축 중원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중원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하게 대체 자원들의 존재감은 명확한 수준입니다. 웨스트햄이 저력이 매우 뚜렷이 이어지는 추세이나 역시 전반적인 지표면에서 압도적인 수준의 우세를 잡는 리버풀의 벽은 높습니다. 특히나 상승면에서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막대한 수준을 형성받습니다. 웨스트햄 리버풀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토트넘 축구와 관련하여서 에버튼은 최근 3연패 중으로 토트넘은 2연패 중입니다. 에버튼은 와포드전 충격패에 이어서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패하였으며 예리 미나가 빠진 중앙수비 홀게이트가 킨의 파트너로 나섰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다시 나왔고 공중볼에 확연한 약점을 보였습니다. 히샬리송의 복귀로 공격은 시즌 초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찾긴 했지만 론돈이 칼버트 루언을 대체하기는 어렵기에 마무리는 약합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웨스트햄 원정에 이어서 맨유의 홈에서 대패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모우라와 손흥민, 케인 등 3톱이 정상 가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터뜨리지 못하는 등 최악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누누 감독이 경질을 내며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 대행으로 이 경기에 나섭니다. 인테리를 지난 시즌 세리의 우승으로 이끈 콘테의 부임이 유력한데 그 경기 전까지는 메이슨이 이끌 것입니다. 팀이 빠르게 콘테를 선임해서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에버턴, 토트넘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토트넘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클럽하우스에서 전혀 선수단 장악력에 실패를 하던 누누가 떠나고 토트넘 선수 출신의 메이슨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감독 대행으로 나서기에 사령탑 공백이 없을 것입니다. 에버튼은 두쿠레의 공백 속에 3선의 경기 장악력이 떨어졌는데 호이비에르와 스티븐 돈벨레 등 토트넘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세트피스에 약한 홈팀 상대로 다이오와 케인 등 헤더가 좋은 선수들의 골도 기대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의 FC 리그에서는 11호 승로 패패패 직전 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1대2로 패하면서 리그 3연패를 포함해서 4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곳으로 지난 시즌부터 꾸준하게 사용을 해 포백으로 안정화를 꾀하지만 보드 프리와 홀게이트 등 레귤러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격 저항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인데 히샬리송이 부상 복귀를 해서 빠르게 퍼포먼스를 찾는 중으로 또한 지난 시즌 FA컵 맞대결을 복귀를 했기에 상대 느린 수비 대처를 적극적으로 노려 5득점을 뽑아낸 좋은 기억도 있는 곳입니다. 결장자는 미나 두쿠레, 칼버트 루인 선수 2위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호스퍼 리그에서는 9위로 패패승 퇴승. 이 팀은 콘테 감독 부임 후 빠른 반등에 나섭니다. 선수단을 휘어잡으며 기강을 되찾았고 이것이 경기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침이 길었던 케인도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부활을 기대하게 하며 그러나 에버턴 토트넘 축구에 있어서 후반 불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중 일정에 따른 체력 분리가 큰 상황에서 상대가 작정하고 많이 뛰는 경기를 구사했을 때 대비가 적절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결장자는 세세뇽 힐 선수입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선수들 기량도 100%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버튼이 상대 수비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보지만 최근에 팀 에너지 레벨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변을 연출해 내기는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에버튼 극심한 부진의 흐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단 헤어나올 명분이 없으며 최근에 리그에서만 3연패 공수 균형이 크게 무너지는 형세로 경기력 또한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주포 칼버트 루인의 공백으로 공격 대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황에서 각각 3선 수비 중원과 측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두쿠레, 디뇨 미나의 추가적인 이탈로 인해서 후방 무게감은 더욱 극심하게 떨어져 보이는 구도입니다. 기세를 크게 회복한 또 별다른 결장 자원 없이 전력을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트넘의 운영에 분명 고전할 여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에버턴, 토트넘 이 두 곳에 있어서 에버튼은 그러움에도 기대감이 잔재를 하는 건 바로 상성 때문으로 최근 토트넘 상대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로 근래 패배는 거의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핵심 주포 칼버트루인 중원의 핵 두쿠레가 이탈한 상황에서 핵심 측면 중앙 수비수까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최악의 전력 상황을 빚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또 다시 리그 영패 흐름에 빠진 상황으로 시즌 초반부터 계속해서 극심한 경기력 기복을 겪는 일정한 선전세로 혹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축 자원들의 거는 기대감 또한 분명 줄었으며 그나마 한 가지 큰 좋은 변수가 있다면 단연 명장 콘테의 선임입니다. 부임 직후 컨퍼런스 비태세전을 승리로 이끈 콘테의 합류로 선수단 기세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